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이런 혐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를 부인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갈 거냐, 요거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요,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서도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고요, 실제로 많은 종류의 성범죄들 중에서도요 실제 수사되는 사건 수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추행죄에서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나는 상대방을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신체 접촉을 했던 게 아닙니다 라는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져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폭행해서 협박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상대방을 추행하는 거, 이거를 강제추행으로 봤었습니다. 굉장히 좁게 봤었죠. 그런데 반드시 상대방을 폭행하고 협박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를 곤란하게 만든 다음에 추행을 한 거, 그것만 강제추행에 해당하느냐, 너무 좁게 보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작년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요, 이제는 폭행과 협박이라는 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고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약한 폭행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강제추행할 의사 없이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이 최근에 넓어지고 있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요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벌금이 나오고요, 강제추행 중에서도 정말 추행의 정도가 세다고 할 수 있는 여성의 가슴 부분을 만지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엉덩이나 성기 부분을 만졌을 때, 그랬을 때 집행유예 정도 나온다 라는 게 일반적인 선이었는데, 최근에는 성 개념이라는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강제추행만으로도 충분히 실형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사건인데요, 음식점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런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다들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벌금 나오겠지 라고 예상했던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다른 사건들로 내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과 다르게 강제추행은 성범죄다 보니까 성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내가 신상정보 등록도 10년 동안 돼야 되고요, 매년 10년 동안 경찰서 가야 되고 머그샷 찍어야 되고 주소 이전할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부가 처분을 고려하더라도 내가 벌금형이라도 다른 걸로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성범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생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이죠. 강제추행죄로 내가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이런 혐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를 부인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갈 거냐, 요거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신체 접촉이 있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렇다고 곧바로 강제추행일까요? 아니겠죠.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상대방을 때릴 의도로 밀쳤습니다, 어깨로 밀쳤습니다, 이런 것들로 신체 접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이성이다라고 한다면은 강제추행이야 라고 고소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두드리거나, 특히나 이성간이 아니어도 동성간에 그렇게 한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면은 남자들 간에 군대에서 특히 많이 발생이 뭡니까? 서로 간에 몸을 때리고 놀면서 장난치는 거, 서로 간에 그렇게 놀았는데 그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그게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체 접촉이 없었는지 입장을 정하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다툼을 해 나가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그것은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라고 법리적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내가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고소장에 그걸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을 어떻게 만졌습니다, 뭐 내 머리를 어떻게 만졌습니다, 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소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내가 보고 나는 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 전혀 없었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을 기초로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제추행이 아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은요, 여러분 일반인은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유형이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는 것에 그랬습니다, 이런 류의 변명들은요 그냥 무조건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상대방을 추행할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성적으로 뭔가 흥분하거나 만족할 만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강제추행은요 목적범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상대방을 만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추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 만족을 얻고 성적 흥분을 얻고 그런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추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으로 흥분해야지 라는 그런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는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겠다 라고 하는 거를 혼자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은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자였습니다. 남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운전면허 교습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강습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근 같은 데를 통해서 운전면허 강습 받으실 분 모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설 운전면허 강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강습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초보 운전 혹은 장롱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거에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운전석에 타고 저희 의뢰인은 조수석에 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운전하는 걸 보면서 이럴 때에는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깜빡이를 언제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저 거울 보시고 이 사이드미러 보시고 이 룸미러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차를 강습을 해주는데, 주차 강습을 평행 주차와 그리고 이제 그 일자 주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핸들을 조금만 잘못 들어도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핸들을 조작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핸들 조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보세요, 내렸을 때 와서 보시면 차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손목 부분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요, 자기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다, 근데 나는 정말 강제추행에 고의가 없이 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혼자 진행했을 때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 라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희를 선임하셨고,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 다툼을 하면서 불기소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에 이분이 혼자 검찰 단계까지 진행하셨으면 이거 혐의 인정된다 라고 해도 기소까지 갔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그럴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로 다투겠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변호사 선임하는 게 언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겠다 라는 거라면요, 첫 번째 경찰교사 이전에는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법리적으로 좀 나는 이거 다투겠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랑요,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랑 선임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거는 다투겠다 라고 한다면요, 가급적이면 경찰 처음 조사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선임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시면요, 반드시 강제추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를 받아본, 무혐의를 받아본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